자, 두 번째. 지금 우리는 통계 이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다 우리가 하고 온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우리 이미 이거 다 했죠?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통계 잘 까먹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 유튜브 들어가면 거기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보고 통계 이론을 그건 이론은 거기서 좀, 복습을 좀 하세요.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자, 그 다음에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은 곱의 형태로 변화하는 자료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CAGR 해서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 이런 거 했을 때 매년 이렇게 증가율이 2010년도에 635억에서 2363억으로 증가했을 경우에 이렇게 매년 증가율이 다 틀리죠? 자,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전체 평균을 내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죠? 635에서 998로 바뀌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증가율, 요게 증가율이죠, 요게 요 증가율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증가율, 이렇게 해서 이 증가율을 다 곱해주면 곱의 형태가 돼서 그 증가율을 루트 씌워서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우리 통계학에서 배웠죠? 그죠? 더하기의 반대가 뭐죠? 빼기. 그죠?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값이 5예요. 근데 플러스 5를 해주면 원 상태로 회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마이너스 5를 해줘야 되죠? 5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반대로 돌아가려면 나누기 3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더하기 반대는 빼기, 곱하기 반대는 나누기, 승의 반대는 이렇게 루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해줘야 된다고 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CAGR 하면, 그래서 매년 평균 똑같이 여기부터 이렇게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예요. 원년 대비가 아니에요. 바로 직전 연도 대비했을 때의 증가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곱의 형태로 바뀌는 거는 이렇게 CAGR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값을 넣어야 되는데, 자,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설명을 듣고 해야 돼요, 얘는. 자, 우리가 기하평균을 계산할 때는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제일 첫 번째 연도의 값하고 제일 마지막 연도의 값을 나눈 다음에 그게 몇 번 증가했는지를 루트를 씌워서 총 하나, 둘, 셋, 네 번 증가했으면 여기 4루트 4가 들어가는 거고요. 4. 만약에 3번이면 3이 되겠고요. 그죠? 5번이면 여기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다 한 다음에 항상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돼요. 자기 거를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건데,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 꺽쇠 표시는 뭐냐면 승이에요, 승. 3승, 4승, 5승 할 때.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승의 반대가 루트라 그랬죠? 그러면 역수로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1분의 4, 얘가 4분의 1입니다. 자, 4승의 반대는 4분의 1승. 3승의 반대는 3분의 1승. 3분의 1승이 루트의 의미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편하게, 간편하게 이렇게 그냥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어떤 원본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야 되는데 뭐가 있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비율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비율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이 각각의 증가율 얘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쓰는 이제 함수를 이용할 때는 이 각각의 원데이터의 값이 아니고 증가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주는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든 이렇게 해주면 값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값이 나오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든 아니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써주든 상관없습니다. 엑셀을 통해서 작업해서 이렇게 올리든. 그래서 데이터 값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면 이렇게 분수로 해서 요 비율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함수를 쓰려면 원 데이터를 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괜찮은데 나중에 우리가 요런 함수를 이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geometric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요 패키지를 이용해서 써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원 데이터를 뭘 갖고 써야 되냐면 이 값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비율을 가지고 여기 원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기 귀찮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얘를 쓸래요? 얘를 쓸래요?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시면 돼요. 얘를 쓸지 얘를 쓸지는. 우리는 그냥 간편하게 위에 걸로 해봅시다. 자, 얘를 하고 이렇게 갖고 갈게요. 그냥 비율로 표시를 해주면. 그럼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막 써야 되는 게 이게 이 아까 전에 봤던 이 식에 의해서 막 쓰는 거예요. 어렵죠? 차라리 이걸 하거나 처음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게 있습니다. 요 패키지를 우리가 깔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앞으로 계속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패키지를 설치한 다음에 얘를 항상 패키지를 설치하면 로드하라 그랬죠? 자, 로드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또 패키지를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계속 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패키지 설치한 다음에 항상 주석 처리해 주고요. 그래야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안 깔아도 되니까 계속 이렇게 한 다음에 지오메트릭이라는 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원래 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수식으로 하든 원래 값으로 계산을 하든 이렇게 하든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요거하고 요거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바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빼도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원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신문이라든가 이런 통계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증가율을 그냥 막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증가율만 가지고 우리가 조합 평균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 데이터가 알면 당연히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죠? 편하니까. 근데 이렇게 비율만 알려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됩니다. 됐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질문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뭐냐면 이렇게 계산한 거랑 왜 얘를 계산한 거랑 틀리냐 이거였죠.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소수점 넷째짜리 이후에 잘라버렸죠. 원래는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써야죠. 원래는.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소수점 넷째짜리 미만을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할 때는 이거는 원본이에요. 원본이니까 소수점 무한대로 계산이 되겠죠? 끝까지. 그러니까 조금씩 미묘하게 아마 이거랑 이렇게 계산한 거랑 요걸 가지고 계산하면 소수점 셋째짜리, 넷째짜리 미만이 조금 변화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큰 차이가 없으니까 보통 우리가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잘라서 둘째짜리까지 표시하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버려도 됩니다.